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노년기에 접어들면은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커지는데 정작 나이가 많다고 혹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력자분들께 특화된 가입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알릴 의무 고지를 통해서 보험료도 줄여가고 최대한 보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치매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보험 정보 오늘 함께 하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모두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 1:1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병력이 있는 분들께 특히나 유리한 보험 가입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유병력자 보험입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문은 이미 오래전에 열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병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릴 의무도 대동소이하게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경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이 보험이라는 게 마트에서 장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딱 필요한 것만 사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흔치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카트에 한가득 쌓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을 때 이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이 담보도 필요하고 저 담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좋은 담보들이기 때문에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보험료가 훌쩍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조건에 맞게 또 본인의 보험료 납입 능력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담보들을 다 구성해서 갈 수가 있지만 우리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병력이 있다 보니까 병력이 없는 분들보다 할증 보험료도 좀 붙죠. 그리고 이 담보, 저 담보, 좋은 담보를 넣다 보니까 어느새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있으면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오늘은 약간의 병력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담보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담보 부분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항상 뭐가 있냐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만성질환이 바로 혈압이나 당뇨죠. 그죠? 혈압이나 당뇨예요. 근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중에 63% 이상은
2개 내지 3개 이상의 복합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자, 혈압약 드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이라든가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계시고요. 또 혈압약 드시는 분 중에 당뇨약을 같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꼭 65세가 넘지 않으셔도 만성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무릎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허리 아파서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 내지 주사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방이나 자궁에 혹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저하증으로 꾸준히 매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65세가 넘어가지 않아도 젊은 층부터 중년 장년층까지 우리는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약을 드시게 되면 보험가입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건강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증보험료가 붙고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담보 구성으로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암.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통계상에서도 암이 사망 원인 1위에도 들어가지만 발병 원인 1위에도 들어갑니다. 환경적이나 지리학적으로 모든 게 암 발병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가 미세먼지도 발암물질 1급으로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암의 발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암보험만큼 이상하게 한두 개, 두세 개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비. 그런데 요즘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니, 암 진단 받고 하면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병원비도 많이 부담이 안 돼서 굳이 보험 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암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통계상에 나와 있는 이런 치료비가 과연 병원에서 딱 쓰는 치료비만 얘기하는 통계상이 아니죠. 자,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드는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 부대 비용에는 뭐 교통비도 있을 거고 가장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 구성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간병비가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에 대해서 나라에서 대부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암은 내가 조기에 발견이 돼서 조기에 치료를 해서 국민건강보험적이 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에 대해서 진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암이라는 게 초기에만 발견이 될까요? 병원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도 진단비를 어느 정도 이상을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꼭 국내에서만 치료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본이나 외국으로 나가서 암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아무리 중증 환자 등록에 대해서 나라에서 다 해준다 해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로봇 시술이나 카테터, 내시경 시술 같은 건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비만큼은 어느 정도 이상의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증 환자 등록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라든가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치료비에 죽음에 대한 것보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통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암 쪽은. 그래서 암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다음이 이제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인데 이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자,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뇌혈관 벽이 얇아서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그리고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막히는 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혈관 진단비를 구성을 할 때, 자, 뇌출혈보다는 뇌경색까지 같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가 좋다라고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근데 막히거나 터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담보상에는 뇌혈관 질환이다. 코드 10개가 다 포함되는 뇌혈관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 다음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뇌혈관 진단비다라고 우리가 항상 방송 중에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암보다는 발병률이 낮은 뇌혈관이지만 암보다도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또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암은 초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어느 정도 치료하고 일상생활에 충분히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1년 동안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뇌혈관 질환이 암이나 치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혈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죠. 갑자기 50% 이상 목 밑으로 아니면 손, 발 이런 게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예요. 감각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치매를 앓으시는 당신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부담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으로 가족이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쪽 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식이 다 있어요. 뇌도 살아있고 의식이 다 있어요. 다만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암보다는 훨씬 더 간병비도 많이 들고 훨씬 더 치료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암이나 치매보다 무서운 건 바로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혼자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발병률이 높아서 암보험도 많이 준비를 하지만 암 못지않게 이 뇌혈관 진단비, 뇌 쪽의 진단비를 충분히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암은 암 진단을 받아도 암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말기암을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뇌 쪽 질환은 사망 아니면 이 의식만 살아있지 몸은 풍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암보험들을 많이 준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막대한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보다는 뇌 쪽 질환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3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죠. 우리가 보통 가입하신 증권들을 보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범위가 넓은 게 뭐냐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뇌 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장 쪽도 맞아요. 범위가 넓은 담보를 구성해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필요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심장 쪽에서는 또 협심증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협심증은 어떻게 와요? 우리가 이 혈관에 산소 공급이 산소가 지나가는 피가 지나가는 그 자리가 혈관이 막혀버리면 급성 심근경색이 돼요. 그러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단 5%, 10%만 있어도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떤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오죠. 그럴 때 급성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조기에 내 몸에 신호가 오게 되면 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나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발견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자, 심장 질환은 물론 뇌혈관하고 똑같이 뇌 쪽 질환하고 똑같이 위험해요. 그렇죠? 뭐 아니면 돕니다. 살 수 있고 아니면 죽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뇌 쪽보다는 충분히 일상생활을 암 이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다. 자,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협심증 진단 받으면 혈관을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입원도 안 하고 당일 치료도 시술도 다 가능해졌어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혈관에다가 스텐드라는 철망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혈관벽을 넓혀줘요. 그래서 산소 영양소가 계속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만 바로 일상생활 복귀해서 내가 평상시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이 3대 질환은 우리가 꼭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병력자, 내가 병력이 여러 가지 병력을 갖고 있는데 각 보험사의 인수기준이 다르니까 비교를 해봐서 가입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유병력자 보험에서 가장 질문의 보장의 폭이 좁은 게 바로 325입니다. 325. 자,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325 조건이에요. 325 조건. 325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다 많이 들어서 알죠. 3개월 이내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어떤 소견을 들었느냐? 입원 소견을 들었느냐? 수술해야 된다는 소견을 들었느냐? 아니면 추가로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3개월 이내입니다. 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에 3개월 이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계속 혈압약을 먹고 있다, 당뇨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어떤 혹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자, 3개월 이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입원할 필요 있느냐, 수술할 필요 있느냐, 아니면 추가로 이상이 있으니까 재검사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년 이내에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당이 안 되면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5년 이내 암으로부터 암 진단 받아서 내가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 세 가지의 유병력자 보험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325 조건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나이는 많지만 암이 이미 7년 전에 완치가 됐다거나 아니면 6년 전에 여기도 암 환자네요. 그죠? 암 완치된 고객님들, 아니면 혈압약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처럼 정기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릎 주사 맞으시는 분들, 허리 통증이 있어서 계속 허리 통증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325 조건에 다 피해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암과 뇌와 심장 이 3대 질환을 준비하는 그 유병력자 보험이죠. 그래서 지금 325 조건에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 50세 남성분입니다. 50세 남성분이에요. 암 1,000만 원 넣었어요. 암 1,000만 원. 1,000만 원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암에는 예전에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바 이 네 가지가 유사암에 들어가죠. 유사암이 각각 1,000만 원입니다. 각각. 그죠? 각각 1,000만 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일반암 1,000만 원을 준비하면 이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10 내지 20%만 가입이 됐었죠. 근데 일반암과 똑같이 갑니다. 1,000만 원 가입하면 유사암도 1,000만 원. 유사암이라는 거는 왜 10 내지 20%만 과거에 줬을까요? 굉장히 발병률이 높죠. 발병률도 높지만 굉장히 완치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에 들어가는데 일반암과 유사암이 각각 똑같이 1,000만 원 준비해요. 자, 5대 고해감에 플러스 더 들어갑니다. 자, 5대 고해감에는 식도암도 있고 췌장암도 있어요. 백혈병이나 뇌암, 골수암 이런 게 바로 5대 고해감에 들어가요. 발병률은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해감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로 더 드리는 거예요. 일반암 플러스 5대 고해감 1,000만 원. 자, 뇌졸중과 뇌혈관 1,000만 원 했습니다. 뇌졸중 500에 뇌혈관 500씩.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500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00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맞췄습니다. 자, 암은 최초 1회 그죠? 암 진단받게 되면 한 번 받고 다시 재발하거나 하게 되면 안 주죠. 최초 1회 자, 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반복적으로 줍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도 최초 1회 근데 암 수술비는 재발해서 또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암 수술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뇌 쪽 질환 마찬가지예요. 자, 뇌졸중이다, 뇌출혈 수술비가 아닙니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예요. 500만 원. 자, 뇌혈관 질환도 어떻게 해요? 최초 1회 다 나중에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추가로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다, 허혈성 심장 진단비다, 최초 1회 하지만 협심증 진단받아서 스텐트 삽입했는데 나중에 재발했습니다. 재발해서 또 수술하게 된다? 그럼 또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어서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굉장히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3천만 원 들어갑니다. 했을 때 50세 남성분이 20년 납 100세로 비갱신입니다. 그죠? 20년 납입만 하고 보장을 100세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갔을 때가 한 달에 83,340원 산출이 됩니다. 그죠? 3.25 조건이에요. 자, 요거를 내가 기존에 보험이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진단비가 좀 약해서 내가 추가로 보완하시는 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갱신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갱신으로. 그러면 똑같은 보장인데도 20년 갱신으로 하게 되면 20년 후에 내가 이 보험을 다시 유지하려면 오른 보험료로 또 갱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갱신으로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식대로 준비를 하게 되면 갱신으로 하게 되면 딱 2분의 1 보험료가 나옵니다. 43,220원.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자, 여성분 한번 볼까요? 여성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남성분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20년 납에 비갱신 100세까지 하게 되면 73,000원. 갱신으로 하게 되면 38,00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3.25,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으로 입원 수술. 딱 요 조건입니다. 요것만 피해 가시면 이렇게 50세 남성분, 여성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3.25보다 조금 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산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5가 빠졌어요. 5. 그죠? 5가 빠졌습니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들어갔죠.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입니다. 요것만. 그러면 5년 이내 암 진단 받으신 분들 5년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 진단 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5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3.25보다 3.2 조건이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겠죠. 자, 준비하실 수. 그리고 이제 3.2보다 또 하나 더 범위가 좁아진 게 뭐냐면 3.1을 물어봅니다. 3.1. 이거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지 않아요.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보험료 한번 볼게요. 똑같이 50세 남성분입니다. 50세 남. 2년 이내 입원 수술 물어본 거하고 3개월, 그다음에 3개월과 1년 이내 입원 수술 물어본 거. 담보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5가 빠졌어요. 5년 이내 암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과 뇌 쪽과 심장 쪽은 뇌혈관과 허혈성이 100만 원씩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이 900만 원 들어갔어요. 요 조건으로 했을 때 앞에 설명한 거고 똑같이 했을 때가 50세 남성분이 43,000원입니다. 43,000원. 3일 고지는 51,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20년 갱신입니다. 앞에는 20년 납 비갱신도 있었지만 요거는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요렇게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암 병력이 있으셔서 지금 계속 꾸준히 정기검진 받고 치료받고 계신 분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겠어요. 자, 볼게요. 3대 질병 방금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똑같이 3.2 조건이다. 35,000원. 3.1 조건이다. 4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병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력 있는 전문가한테 내 질환이 어떠한 질환이 있고 어떠한 약을 먹고 어떠한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문가분께 충분히 나의 병력을 고지를 해서 그 조건에 맞는 보험사를 비교해서 인수 기준을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충분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외에 앞에 3.2나 3.1이나 물어보지 않는 고지도 있어요. 딱 5년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자, 5년 이내 아래 질병이라고 하면 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요것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뭐 진단받은 거 있냐, 뭐 수술 이력이 있느냐, 입원할 그 소견이 있느냐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암이 있었느냐, 협심증 진단이 있었느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있었느냐,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이 있었느냐 이렇게 요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요 한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료 산출을 안 했습니다. 요거 왜냐하면 요거는 5만 물어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담보.
내가 꼭 가져가야 되는 담보만 있으면 그 담보만 산출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고지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만성질환을 있으신 분들이 골골백사라고 했어요.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건강하신 분들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조금 더 든든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보험료 비교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건 꼭 필수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이 되더라도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서 똑똑하게 장을 보듯이 정말 내게 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도 요즘은 유병자분들의 가입 문턱이 정말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간편보험 325 조건뿐만 아니라 두 가지 조건만 보는 3.1 조건, 그리고 2만 보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보는 5만 보는 조건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유병자분들께 희소식이 되는 보험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신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질환이 의심된다, 이러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 같은 게 있을까요? 갑상선 질환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방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에 들어가네요. 그죠? 거기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325 조건에서 325에도 해당이 안 되죠. 3.2에도 안 되고 3.1에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 고지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솔직히 다른 담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암보험으로만 구성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마지막에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거기에만 고지하셔서 암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거기에 뭐 암진단비도 있고 재진단암 진단비도 있고 뭐 암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암으로 뭐 입원하는 직접 치료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진단을 받으신 거라면 관리모 5만 고지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입 가능하십니다. 다행이네요. 갑상선 질환의 의심 판정을 받았을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입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5만 보는 조건, 딱 한 가지 조건만 보는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입하시면 충분히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요즘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보험료 이제 진단받으면 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런 유병자 보험에도 이런 기능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 납입면제 기능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납입면제 하면 내가 이제 손해보험에서 만약에 암 진단 받았다라고 하면 이 암 진단비에 대한 그 보장보험료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빠진 보험료로 이제 계속 냈었는데 요즘은 납입면제 기능이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에도 굉장히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납입면제 기능이 탑재된 회사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오늘 강의한 보험료 산출에는 납입면제 기능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사항이에요. 20년 납 비갱신으로 만약에 납입면제 되는 거, 납입면제라는 건 그거죠. 암 진단 받았을 때, 유사암은 제외죠. 또 뇌졸중 진단 받았을 때, 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았을 때, 또는 상해나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이게 납입면제 기능이에요. 근데 요거를 선택하느냐, 선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납 100세로 아까 50세 남성분으로 만약에 강의한 걸로 했을 때 여기다 납입면제 기능을 넣는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 정도는 굉장히 조금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납입면제 기능을 뺐고 만약에 20년 갱신으로 이 납입면제 기능을 넣는다 그러면 한 1만 원 정도, 보험료 산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병력자 보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납입면제 기능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인
결론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유병자 보험 상품은 물론이고요. 성인 보험 그리고 뭐 대부분의 어린이 보험까지 납입 면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추가로 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병력 때문에 예전에 좀 불리하게 보험을 가입해 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돼서 이제 뭐 아예 엄두도 안 내고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요. 이제는 유병자 분들 정말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병력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유리하게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 보험 가입에 유리하시니까 언제든 연락 주셔서 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치매 보험입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게 되더라도요. 오래 사는 만큼 이 치매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시대가 좀 필요로 하는 보험인 만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치매 환자가 지금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년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이제 치매 환자가 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때 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높아져서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가 예. 불렀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60을 딱 넘어서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그분들이 이제 70이 되는 그때까지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연령층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노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10년간 약 한 2배 정도의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의 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 환자 본인도 괴롭겠지만 이 환자를 다 이제 간병해야 되는 그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큰데요. 맞아요. 네, 우선 이제 이 질병에 따른 부담에 대한 이제 조사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에 내 몸이 아픈다 하더라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각막이 좀 손상이 돼서 예. 일주일 정도 한쪽 눈을 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괴롭고요. 뭐
치아가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만 해도 사실 잠도 못 잘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에 노출되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 질병들도 당연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괴로울 텐데 치매는 그런 암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정도의 어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 다른 질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부담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이 치매가 발병했을 때 그럼 예.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우선은 뭐 물론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핵가족화가 되었고 이런 지가 오래됐잖아요. 1인 예.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가족 구성원에서 사실 대부분 다 일을 해요. 맞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분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일을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을 꼭 해야 된다라면 간병인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든지 육체적, 신체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치매는 신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치매 네.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다큐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송에서 치매 환자들이라든지 그 치매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치매가 아이로 되돌아가는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본 방송 중에는 30대 여성분께서 60대가 넘으신 이제 치매이신 친정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본인이 또 아이가 있어요.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보던 중에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분명히 이제 아이도 실수를 할 거예요. 뭐 배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엄마의 손이 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는 별로 이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예. 오히려 귀여워하기도 하고 이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감정 어떤 주체를 못해요. 정말 좀 사실 우리가 치매가 꼭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좀 아프거나 그러면은 뭐 한바탕 가족 전체가 좀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죠. 누군가가 옆에서 좀 지켜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네. 있지만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치매 환자 본인도 내가 가족을 못 알아보고 예. 또는 내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치매가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는 또 좋지 않다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치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또 굉장한 우울증 이런 부분에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질병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이 치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포기하게 되거나 그리고 또 사실 마음적으로 내 가족인데 굉장히 좀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그렇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아마 예. 치매보험을 내가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넘게 그 전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나는 치매가 걱정돼서 예전에 미리 들어놨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치매보험이 제대로 된 치매보험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가입했다라고 혹은 내가 이걸 치매보험으로 알고 있는 보험을 보면 치매보험이 아닌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한 보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치매에 걸리면 돈이 얼마, 뭐 보험금이 얼마 지급되기로 했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치매를 딱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3년 전에 만약에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보험을 꺼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딱 치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65세 이상의 어떤 노인성 질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온 상태를 예. 말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혹은 6분 정도가 집에 방문을 해서 예. 몇 개월 동안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뭐 세면은 할 수 있는지, 혼자서 식사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섞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라는 것은 정신이 들어왔다가 혹은 또 좋지 않다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예. 한 번 심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데,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재심사를 받기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을 드신 분들 보면은 밑에 있는 조금 등급을 받기 쉬운 4등급이나 5등급에 대해서 보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1, 2등급에 몰려 있는데, 사실 1, 2등급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보험을 드신 분들, 보험료 굉장히 비싸게 내고 계시거나 갱신형 가입되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가성비로 따지나 이랬을 때도 내가 정말 치매를 걱정한다면은 이게 아니라 정말 요즘 나오는 어떤 치매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매 보험은 그럼 뭐가 다르냐면요. 이 CDR 척도로 그 치매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CDR 척도라는 거는 치매 임상 척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치매만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척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0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건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0.5점이면은 조금 건망증이 심해진 단계를 얘기합니다. 좀 깜빡깜빡하는 게 자주 있는 그렇죠. 상태네요. 어머님들 보시면 뭐 예. TV 켜놓고 전화 받으시면서도 집안일을 하시고 막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령이 조금씩 높아져 가면서 한 가지씩을 조금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가지씩을 예. 좀 잊는다든지. 그랬을 때를 이제 0.5점 정도로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뭐 굳이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등급부터가 이제 정말로 치매인데, 사실은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장애가 진짜로 오는 건데요. 이 기억장애가 온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도 내가 치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치매라는 걸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약간의 의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치매라는 것이 처음부터 심하게 올 수는 없어요. 당연히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발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족들이 대화를 많이 걸어준다든지, 본인이 또 운동이나 산책 등을 즐긴다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치매에 대해서 그러면 보험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일단은 경도나 중등도, 즉 1등급, 2등급은 사실은 외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치매인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데, 이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고, 2등급에서 3등급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이제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우울증이 같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증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1등급, 2등급 때부터 본인의 노력,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세심함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처음 치매 보험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중증 치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해진 단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도 때부터 관리를 잘하면 치매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경도 때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 떠올리는 게 그냥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치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혈관이 좁아져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올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어떤 식습관과 좀 관련이 많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술을 좀 즐겨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일찍 찾아오는 초록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도 치매가 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도 치매에 좀 걸리신 맞습니다.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방송에서도 예. 20대 학생 남자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둘이 사는데요. 예. 아버지가 5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멀쩡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초록이 치매가 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예. 아니면 가족력 혹은 어떤 충격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20대 학생이 아직 직장도 없는 20대 학생이 이거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중요한 건 이분이 국가시설에선 치매 판정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또 연령이 굉장히 젊으시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인정을 못 받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초록이 치매도 있기 때문에 경증부터 관리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요. 치매 환자의 비율도 경도와 중등도 1, 2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몰려있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관리만 잘한다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혹은 굉장히 좀 시간을 늦추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도와 중등도에도 어떤 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사실 보험이 병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병이 찾아왔을 때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을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일찍 저렴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이런 좀 심각한 질환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좀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도와 중등도가 되면 가족분들이 어떤 간병인을 써가면서라도 지속적인 대화라든지 세심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같이 함께 운동과 산책을 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또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준비를 하는 거죠. 가족도 준비를 하고 본인도 본인이 찾아올 질병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가입 조건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는데도 내가 연령이 너무 높거나 혹은 나는 뭐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도 많고 혹은 내가 예전에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암에 또 노출된 적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치매보험 가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요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알릴 의무 사항이 굉장히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예. 치매와 뇌질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치매가 아니신 분들 그리고 뇌혈관 쪽에 질환이 없으셨던 분들은 다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설사 내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매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치매 걱정하시는 가족분들이나 본인분들께서는 치매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혼동되실 거예요.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보험에도 치매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에도 치매보험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의 치매보험의 장점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다 각각 보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이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이 좀 많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 치매나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치매보험일 때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매월 간병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일시불로 주기보다는 매월 간병비로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런 매월 간병비의 경우는 또 생명보험의 쪽에 치매보험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 쪽 매월 간병비는 보통 2년에서 5년만 지급되고 끝나는 데 반해서 생명보험의 치매보험은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까지 보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치매와 매월 간병비는 생명보험에 있는 치매보험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증 치매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은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전부 다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반 나눠서 가입을 하면 이 부분들을 다 메꿔서 가입할 수 있고 두 가지를 가입해도 한 가지에다가 가입하는 것과 가격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치매보험은 보통 연령이 높은 분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치매보험도 무해지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무해지보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또 해지환급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런 해지환급금에 대한 이해까지 확실히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손해보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으로 가입하면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리고 생명보험에도 똑같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면 이 두 부분을 다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갱신형을 준비해야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3, 4만 원대에서도 치매보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좋은 치매보험을 잘 알아보셔서 경증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치매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보험 1+1 플랜이네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의 장점, 그리고 손해보험사에 있는 치매보험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둘 다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생활비, 간병비를 받아가면서 생활비는 물론이고요, 세부 보장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보험료가 좀 걱정이다 하시면은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그 어느 질병보다 참 무섭다는 질병이라고 하죠. 기억을 잃어서 무서운 질병인 치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은 더욱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께 특히나 좀 불리한 게 치매라고 하니까 보험으로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